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입문 가이드 비오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가이자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먼저 악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바이올린을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바이올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이올린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은 악기를 대여해서 쓰기도 하던데 바이올린을 꾸준히 배우려면 아무래도 내 악기, 내가 애정을 갖고 쓸 악기를 사는 게 좋으실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생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은 자주 거래하는 악기사가 있기 때문에 흔쾌히 들어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악기사를 직접 방문하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방법이 있죠. 매장에서 파는 악기랑 인터넷으로 파는 악기가 품질이 다른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악기를 판매하고요. 포장도 아주 잘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고르는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은 키와 연령에 맞는 사이즈가 따로 있어요. 만약 어린이가 바이올린을 사용한다면 사이즈를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16분의 1 사이즈부터 4분의 4 사이즈까지 있는데 16분의 1 사이즈는 정말 장난감같이 작고 너무나 정말 귀여워요. 저기 오른쪽 맨 위에 걸려있는 게 16분의 1 사이즈 바이올린이에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시겠죠? 제가 16분의 1 사이즈 바이올린을 검색하다가 한 블로그에서 발견한 아기 사진이 있는데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가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이 사줬다는 그런 포스팅이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 제가 밑에 게시판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도 메신의 블로그 한번 방문해보세요. 참고로 바이올린은 사이즈가 작다고 저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이올린 머리가 손바닥 중앙에 오면 딱 맞는 건데요. 이렇게 악기를 어깨에다 대고 재는 건데 이렇게 손바닥 가운데 오면은 딱 맞는 거고요. 바이올린 머리가 손바닥보다 짧으면 악기가 작은 거고 손바닥보다 길면 악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손바닥보다 약간 더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악기를 사주시면 됩니다. 키와 연령별 사이즈는 제가 밑에 게시판에 적어 놓을게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이즈보다 약간 더 작게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악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13살부터 어른들은 그냥 제일 큰 사이즈 사시면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악기를 자주 바꿔줘야 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사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직접 바이올린 카페 같은 데 가입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알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입문자용 바이올린으로 어떤 브랜드가 좋나요? 이런 걸로 찾아보면 몇 가지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효정 바이올린을 주로 거래하는데 거리가 좀 머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제일 큰 현악기 전문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일반 악기사 말고 현악기 전문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악기 전문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개인 공방 가셔도 좋고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제작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한 브랜드만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예술의 전당 그 서초동에 한 곳에 다 집중돼서 모여있죠.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0만원대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일 싼 거, 제일 저렴한 10만원대 악기에서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싼 악기에서 한 두세 단계 높은 30에서 50만원대 악기면 충분합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비싼 악기 사고 싶죠. 그러고 싶죠. 다만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재구매하거나 되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인분들에게 50만원대 악기를 권한 이유는 50에서 한 200 정도 사이의 악기들은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을 뿐더러 200만원 선의 악기에서 좋은 악기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30에서 50만원대 악기를 먼저 써보고 배워보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좀 더 좋은 악기를 사고 싶다, 평생 가져갈 악기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럴 때 300만원 이상 생각하시고 구해보시면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좋은 악기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바이올린이 처음 태어났을 때 색깔은 흰색입니다. 바이올린이 완성되고 나면 그 위에 붓으로 색깔을 칠하고 광택을 내는데요. 이 색깔과 광택은 바이올린 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이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성능은 색깔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빨간색 차가 더 빠르다던가, 검은색 차가 승차감이 더 좋다던가, 아니면 흰색 차가 더 경쾌하다던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 취향인 거지. 무광 자동차도 있고. 바이올린도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갈색인데 여기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약간 검은색, 이게 약간씩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밝은 갈색, 밝은 호박색 같은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제 악기가 그런 색깔인데요. 하지만 색깔과 광택은 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느낌이 팍 땡기는 거 사시면 돼요. 바이올린은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그 상태가 조금씩 다 다르고 소리도 다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갈라짐이 없어야겠죠? 앞판에 있는 건 괜찮은데 뒷판에 갈라짐 흔적이 있으면 그건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악기를 한 대 이렇게 턱 하고 보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2대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악기 고르는 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옷가게 가서 옷을 살 때 옷을 탈의실 가서 한번 갈아입어 보잖아요. 근데 한 벌만 갈아입어 보진 않죠. 2벌, 3벌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악기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여러 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검은색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손가락으로 눌러주게 되는데 이걸 지판이라 그래요. 근데 지판이 너무 낮으면 줄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누를 때 너무 아파요. 반대로 지판이 너무 높게 되면은 울림이 있을 때 즈 하고 이렇게 줄이 지판과 닿는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지판이 너무 높아서 줄과 지판이 닿는 경우도 봤어요. 이건 바이올린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변형이 된 겁니다. 특히 중고 거래할 때 중고 악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이올린을 뒤집어서 머리를 보면 목의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틀어진 악기를 발견하는데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수리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새로 사야 되거든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바이올린 목 제일 위에 줄이 걸려 있는 부분을 너트라고 하고요. 몸통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하얀색 나무를 브릿지라고 해요. 이 너트와 브릿지에 걸려있는 줄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좁거나 벌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수리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너트와 브릿지의 홈은 살짝만 파서 줄 두께 3분의 1만 걸쳐줘야 돼요. 참고로 바이올린 줄을 튜닝할 때마다 이 줄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니까 틈에다가 연필심을 칠해주시면 줄이 나무를 파고드는 것을 막아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지판의 높이와 각도에 맞춰서 정교하게 다듬어요. 그런데 브릿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약간 삐뚤어진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E연 쪽이 약간 낮고 G연 쪽이 약간 높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애초에 지판을 G연 쪽이 약간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브릿지도 그거에 맞춰서 기울어진 거예요. 악기마다 규격이 미세하게 다른데 길이와 각도를 재서 브릿지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연습용 악기는 일일이 그렇게 다 맞춰줄 수는 없고 살짝 다듬어진 규격화된 브릿지를 껴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투박한 브릿지가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이 보이시죠? 활은 이렇게 활 등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사용할수록 활이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활털 색깔이 노랗게 변색됩니다. 사용 안 한 활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는 없어요. 활털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반드시 풀어서 보관해 주시고요. 그렇게 활털을 풀어서 보관하지 않으시면 활이 이렇게 심하게 휘거나 아니면 텐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활 사용 안 할 때 꼭 풀어서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활털 여기서 활털이 막 쑥쑥쑥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불량이에요. 만약 내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활이 쑥쑥 빠진다, 교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악기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소리에 이상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한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일주일 안에 가져오면 바꿔줍니다. 악기를 사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악기의 건강 상태인데 지판의 높낮이라든가 목의 각도, 그 다음에 너트와 브릿지의 간격,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렸지만 사실 일반인이 가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알아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사실 때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악기를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네가 알려준 건 뭐냐? 그래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요즘 악기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악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많았죠?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기와 함께 꼭 사야 되는 거, 언젠가 사야 될 거,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 영상으로 바이올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악기를 구입 예정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유익한 정보와 꿀팁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